안녕하세요, 쿠썸입니다. 오늘 제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면요, 예전에 동대문을 아주 휘어잡고 있으셨던 도매의 대부를 모시고 의류 제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에서 도매 한 19년 정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이제 쇼핑몰 기획 상품 위주로 조금 저렴한 의류 제작해서 납품하고 있는 조호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은 MFP로서 진짜 지금 우리 안지가 얼마 됐죠? 대표님? 저희 꽤 됐죠. 사실은 저는 대표님을 그냥 좀 팬으로 이렇게 되게 좋아하다가 오늘 또 갑자기 이렇게 뭐 다른 거 물어본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켜셔가지고 제가 저는 사실은 오프라인만 계속해서 항상 온라인에 좀 갈증이 있어서 클래스 101을 그 당시에는 좀 비쌌거든요. 네. 그걸 유료 결제를 하고 대표님 걸 사실 처음 보고 강의를 한 2강인가 보고 그 바로 이제 그때 또 줌 미팅을 한번 이렇게 주선하셔가지고 거기 들어오고 그때 좀 팬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또 이번에 또 마침 또 뭐 이런 것도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또 이런 기회에 또 오게 돼서 아니 사실은 의류 쪽을 아예 신경을 안 쓰다가 내년에 이제 또 로켓크로스 정책이 바뀌어서 지금 로켓크로스 하시는 분들이 의류 반품 때문에 굉장히 쿠팡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고민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또 역으로 로켓 배송 쪽에서 의류 쪽으로 좀 납품을 할 수가 있게 돼서 국내에 제작에 있는 의류를 한번 런칭을 해볼까라고 해서 대표님이랑 모시고 한번 네. 의류 제작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네. 동대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옷을 만드는 집단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10년이 넘게 그래도 버텼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단가를 맞춰서 뽑을 수는 있다. 이 쿠팡에서 보면은 엄마들 이 위주로 많잖아요. 네네.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엄마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본템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잘 사거든요. 예쁜 거 말고 그냥 기본으로 된 것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렇게 제작을 하는 게 좀 어떨지 동대문에 있는 것을 그냥 떼다가 하는 게 나을지 근데 정말 그게 단가가 맞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쿠팡을 사실 저희는 좀 어려워합니다. 저도 이제 쿠팡에서 팔고 있는 분 이제 구색이라 그러죠. 본인은 바지를 파시는데 이제 티셔츠를 조금 매치해서 팔고 싶으신 분들 위주로 제가 납품을 몇 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쿠팡 자체가 소비자분들은 되게 편하신데 판매자가 되면 이걸 가격을 진짜 500원, 1000원 단위로 맞춰가지고 판매를 일으키고 또 이제 그 뒤에 또 뭐 쿠팡하고 이렇게 조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판매에만 먼저 조금 집중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동대문은 워낙 기본적으로 가격을 맞춰 넣었으니까 이제 그 물건을 먼저 일단 조금 사입해서 반응을 한번 보고 쿠팡에서 팔리는 이제 사이즈 아니면 색상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뭐 로고가 들어갔거나 이제 글자가 조금 들어간 것 같으면 이제 어떤 걸 선호하는지 조금 조사가 된 뒤에 조금 내가 이 정도는 확신을 가지고 만들어도 되겠다 싶은 자신감이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이제 생산을 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랄까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어떤 상품이 잘 팔리고 어떤 사이즈가 잘 나가는지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는 좀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왜냐면 그때 동대문 갔었었는데 생각보다 단가가 저렴하지 않아서 네, 맞습니다. 예. 이걸로 어떻게 팔 수 있지? 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제작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떤 공정 과정으로 거쳐져 있고 그것들을 조율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컨셉은 있어요. 저처럼 키 크고 뚱뚱한 여자들을 위한 약간 오버핏 되는 팔뚝을 가리고 약간 허벅지도 가리고 엉덩이도 약간 가릴 수 있는 약간 오버핏 티셔츠 그다음에 오버핏 뭐 맨투맨 오버핏 이런 원피스 이런 걸로 이제 기본으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나는 어떤 형태로 하고 싶다까지 이제 구성을 했다면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 이제 확실한 이 컨셉이 잡혀 있으시면 사실은 제작을 조금 해봐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의류 프로세스라는 게 사실 별건 없는 게 저는 조금 설명을 항상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여자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릴 때 그 이렇게 문구점에 파는 그 인형 오리기 놀이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인형 오리기 판을 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오려서 거기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옷을 입혀보는 건데 사실 이 기본 디자인은 오히려 제가 동대문에 있었지만 기본 디자인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게 약간의 이제 사이즈 차이나 약간의 이 원단의 느낌이 달라지면 입었을 때 사실 직관적이잖아요. 특히 쿠팡에서 입는 옷들은 제가 보니까 입었을 때 바로 괜찮다. 가격보다 괜찮다. 아니면 싼 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더라고요. 브랜드나 뭐 무신사나 29cm에 나가는 것들은 오히려 좀 편하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취향이 있고
내가 선택해서 좀 어렵게 골랐던 옷이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데 옛날에 저 대표님한테 배웠거든요. 뭐 고관여니 저관여니 그런 것들을. 근데 쿠팡에서 파는 옷은 원래 옷은 약간 고관여 품목인데 쿠팡에서 오는 옷만큼은 이게 약간 저관여 품목처럼 돼가지고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고수들이 많이 지금 이미 자체 제작을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대표님 하시는 작업을 사실은 저는 조금 비용을 작게 들이고 동대문에서 필수적으로 처음에 사입은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의견 드렸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티셔츠 대표님한테 샘플 보냈었잖아요. 맞습니다. 쿠팡에서. 네네네, 그때도 약간 캔슬 났던 게 사실은 동대문의 원가가 더 저렴했다 네네네네. 였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상품을 제작을 하더라도 단가를 많이 누를 수가 없어서 그때 그러셨나요? 그때 그 대표님이 주신 것 중에 이제 목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기 시보리가 들어가고 이제 원단도 완전 나쁜 원단 말고 그래도 한 중간 정도의 원단을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동대문에서 맞춰 넣었던 친구들은 원단을 이미 기본이다 보니까 원단을 이미 엄청 많이 구매를 해서 이미 규모의 경제로 맞춰 놓은 가격이다 보니까 저희 같이 이제 신규로 들어가서 초반이니까 100장, 200장을 이렇게 제작을 하니까 가격이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조금 이거는 동대문에서 사입하는 게 더 나으니까 조금 미뤄두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요번에 이 물건도 사실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수량으로 얼마든지 단가를 누를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대표님이 잘해서 그냥 무지로 만약에 시작하시면 뒤에 따라오는 업체가 얼마든지 가격으로 또 누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더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아예 제작보다는 그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동대문에서 어쨌든 가격이 괜찮고 상품이 괜찮은 것을 수를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네네네. 뭐 프린팅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좀 더 가공해서 내 상품처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비용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아무래도 그게 조금이라도 차별화를 둬야 되니까. 저는 심플하게 만약에 이게 프린트해서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럼 항상 저도 지금 그냥 물품에다가 하나를 뭘 더 껴주는 것처럼 뭔가 브로치를 주던가 아니면 와펜을 해서 알아서 붙이게 만들던가 뭔가 좀 특색 있게 기본에 있는데 뭔가를 하나 더 줘. 판매가를 높이는 방법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싶었거든요. 네. 뭔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에 만약에 프린트 한다고 맡기더라도 결론은 최소 수량이 있을 거고 맞습니다. 예. 공정이 돌아가는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죠. 그럼 만약에 이제 내가 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최소 몇 장 정도는 찍어야 되나요? 일단 뭐 동대문 도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은 이제 그 원단을 사는 단위가 지금 이런 면 원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절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뭐 이런 블라우스나 남방같이 이런 또 재질은 한 롤 단위로 이렇게 파는데 보통 이런 면 원단은 한 절로 파니까 한 절의 사이즈 따라 좀 다르지만 뭐 40장에서 60장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이제 한 절 정도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 색상으로 하진 않을 테니까 이제 뭐 두 색상, 세 색상 그 사이에서 또 사이즈가 또 만약에 더 있으면 그 사이즈별로 또 나눠야 되고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좀 무책임한 말 같지만 공장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같아요. 저도 이제 공장들의 MOQ의 측정은 결론은 그 한 파스를 돌리는 그 인력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인력을 써야 되잖아요. 뭐 반나절을 쓰든 하루를 쓰든 공장이 돌아가려면 양만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MOQ가 항상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약간 공장마다 작은 공장이냐 큰 공장이냐에 따라서도 MOQ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공장은 지금 서울 기준으로 하면 사실 수도권에 많이 모여 있는데 서울 시내 안에서도 이제 공장이 동네마다 단가들이 좀 달라서 근데 대체로 지금 공장들이 거의 다 영세해져서 진짜 많으면 뭐 대여섯 명 보통은 부부끼리 하는데도 지금 많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체 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한편으로는 시작하기에 조금 지금이 타이밍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봉제 산업 자체가 지금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세해졌고 영세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받아주지 않던 수량도 지금은 받아줍니다. 아까 50장, 60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걸 받아주는 공장이 없었는데 요즘은 사실 일감이 많이 없고 또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임대료라도 남겨야지 싶어서 이제 받아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옷은 이렇게 쉬운 옷들은 며칠 만에도 나오거든요. 사실 동대문 옷은 예전에 하루 만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옷은 금방금방 나오는데 내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뭐 납기라든지 불량 났을 때 문제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자체 제작을 하게 되면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서 사실 판매자분들이 이제 쿠팡에다가 로켓을 넣거나 이거 다 대표님한테 배운 건데 로켓을 넣거나 이렇게 하는 게 CS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것을 쿠팡에다가 넘기고 나는 내가 잘하는 것을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옷도 중간에 에이전시나 프로모션을 끼는 이유는 내가 그 생산에 관련된 것들을 다 누구한테 일임을 해서 나는 판매만 잘하고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겠어 하는 그런 거였는데, 쿠팡을 처음에 할 때는 사실 프로모션에다 맡기기에도 수량이 너무 작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지금 뭐 다른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실행력이잖아요. 그냥 근처 가까운 공장이든 아니면 뭐 주변의 친인척이든 지인들이든 누구나 아는 공장 사장이 한 분쯤은 있을 거예요, 사실. 아, 어떻게 있어요?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니 뭐 공장이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죠. 근데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내가 찾아가서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요즘은 편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서울에 뭐 중구나 아니면 뭐 성북구나 이런 데는 봉제협회가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청에 이제 문의를 하면 그 매년 나오는 그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 공장 정보가 나와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장 사장님 얼굴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옷들을 취급하는지, 또 인력은 몇 명인지, 기계는 뭘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사실 되게 사람들이 어렵다 해서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쿠팡이 더 어렵거든요. 근데 옷 만드는 건 저는 쉬워요. 제가 이걸 계속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조금 다른 거라고 보고, 패션은 쿠팡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대표님하고도 자꾸 얘기하면서 그 단어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쿠팡에서 파는 옷은 패션이 아니고 이제 생필품이다. 아까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생필품이라도 조금 예쁜 거 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고라든지 패치라든지 아까 대표님 내주신 아이디어처럼 그렇게 조금이라도 뭘 덧대서 조금만 가치를 더 입혀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팔면 무신사나 쿠팡에서 아마 다루지 못하는 옷들은 쿠팡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뭐 저희끼리는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쿠팡에 조금이라도 빨리 뭐 도매 사입을 해보고 자체 제작을 해보고 내 공장이 생기고, 물론 위탁이겠지만 또 내가 거래하는 원단이 생기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렇게 구분된 시장에서 먼저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녁에 심심할 때 동대문 시장 나가서 그냥 옷 한번 이렇게 구경하면서 가격도 물어보고 이제 만져도 보고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단을 만약에 동대문에 가면 원단 시장도 있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그 원단 시장 가서 원단을 본 다음에 그 원단을 사서 공장에 가서 꼬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이제 내가 샘플이 있으면 그 샘플을 들고 종합시장에 다니면서 물어보면 종합시장 거기 분들이 그 비슷한 원단을 다 찾아줘요. 그리고 요즘은 또 어플도 많이 생겨서 관심만 있으면 종합시장 나가기 전에 그 원단 볼 수 있는 어플들도 다 있어요. 키위라고. 예. 디자이너들은 다 그걸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그 가게 호수 다 정해서 그리고 나서 돌거든요. 종합시장도 크거든요. 방법은 찾기만 하면 다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쿠소님한테 말씀 주시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내가 어쨌든 많은 샘플들을 받아보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을 찾아보는 게 제일 맞습니다. 자체 제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문제라기보다 이걸 처음에 어디서부터 뭘부터 시작해야 될지. 근데 항상 다른 제품 소싱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옷은 저희가 매일 입고 벗고 하니까 일단 내가 잘 아는 옷부터 하시는 게, 왜냐하면 어려운 옷이나 패션 쪽으로 가거나 디테일이 많아져 버리면 그건 아직까지는 쿠팡에 들어오기는 좀 힘드니까 쿠팡에서, 그러니까 쿠팡을 많이 봐야 되겠죠. 쿠팡에서 많이 팔리는 옷을 보고 그 중에서 내가 조금 해볼 만한 옷이 있으면 일단 시켜서, 옷은 제일 먼저 피팅을 해봐야 되니까 입어보고 세탁기에 한 몇 번 돌려보고 그리고 얼마나 줄었는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도 좀 괜찮은 옷을 찾으셨으면 이제 그 원단을 찾아서 그 비슷한 옷을 한번 사입을 해보고, 사입해본 게 좀 반응이 있고 자신이 생기면 그때 자체 제작을 하는 프로세스로. 이게 정석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바로 자체 제작하셔도 되죠. 바로 내가 원단 사서 이제 리스크 예. 없이 하려면 이제 그런 이렇게 절차를 거치면 더 좋다라는. 그렇죠. 작년에 나온 제가 좋아하는 책, 그냥 하지 말라. 그 책 보다 보니까 그 책 제목이 너무 모든 곳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해서 될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알아보고 찾아만 봐도 충분히 리스크는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대문에 갈 때 요즘에는 이제 뭐 신상마켓이나 다 이렇게 어플로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신상마켓 가입도 사실 쉽지 않던데. 네, 처음에. 요즘은 이제 좀 구독으로 바뀌어서 그 수의상마켓 있는 분들 거 보고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이제는 또 뭐 PC나 이런 거를 구독료 내고 보게 바뀌었거든요. 얼마 전부터 정책이. 보면 좋고요. 왜냐면 나가기 전에 이제 조금 괜찮은 도매 가게들을 미리 알아두고 가면 조금 덜 걸어도 됩니다. 작정하고 걸으면 그 상가만 이렇게 둘러도 한 8, 9km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때 동대문 갔을 때 하도 맨날 1688에서만 물건을 보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걸 떼다가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되게 좀 말걸기가 그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샘플 한두 개 사는 것도 도매를 내는 사람한테는 그냥 소매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처음 사입이나 이런 게 좀 어렵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도매에 좀 오래 있었지만 오히려 그냥 지금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냥 요즘 다 진짜 나거든요. 이게 아주 예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매가 좀 무섭고 싸놨고 그거는 도매들이 되게 잘 될 때. 근데 지금은 사실 온라인이 많아지고 누가 나중에 잘 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괜히 어디서 이제 시장 용어 같은 거 미리 배워가지고 뭐 깔이 어떻고 막 이런 시장 용어를 막 쓰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뭐 말이 굳이 서로 모르는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서 제가 생각에 가장 전공법은 그냥 지금 상황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유튜브를 지금 이 정도까지 보시는 분들이면 지금 이제 쿠팡이나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얼마나 고수여서 가서 막 내가 고수인 척 해봐야 도매 몇 년 한 친구들한테 다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가서 지금 온라인을 좀 팔아보려고 하는데 요즘 어떤 게 잘 나가느냐. 그러니까 꼭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오프라인에 잘 나가는 게 있고요. 온라인에 잘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온라인에 잘 나가는 거는 당연히 이미지가 잘 나올 만한 옷들이고 오프라인에 잘 나가는 거는 이제 촉감이나 뭔가 이렇게 쉐입이나 딱 봤을 때 뭔가 딱 입어봤을 때 피팅했을 때 좋은 옷들 경험했을 때 좋은 옷은 오프라인에서 잘 나가는 거고 온라인에서 잘 나가는 거는 다 이미지니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처음에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옷을 안 해보신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사 입어본 거지 팔아본 적이 없어서 팔리는 옷과 좋아하는 옷은 다르거든요. 저는 지금 봐서 알지만 저희가 옷을 못 입어요. 옷장사들이 옷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희는 팔리는 옷을 알아요. 요렇게 만들면 팔리고 요걸 약간 바꾸면 팔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감이 없으시니까 직원들한테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대신에 진짜 바쁜 시간 예를 들면 언제가 바쁜가요? 시장마다 조금 다르죠. 동대문도 뭐 밤시장이 크게 밤시장이 있고 낮시장이 있어요. 12시부터 문을 여는 뭐 디오트 같이 딱 대표적으로 12시부터 문을 여는 시장은 다음날 낮까지 하기 때문에 그건 낮시장이라고 하고요. 밤시장은 이제 8시부터 문을 열거든요. 밤 그러니까, 8시요? 예, 밤 8시부터. 그러니까 나누기는 좀 힘든데 밤시장이 조금 퀄리티가 좋고 단가가 비싸고요. 낮시장들은 이제 에이블리나 이렇게 쿠팡 같은 것처럼 저가로 팔 수 있는 옷을 찾는 시장. 지금 처음에 이제 가셔서 둘러보시기에는 디오트나 뭐 테크노, 동원 요런 데가 좋죠. 그럼 낮시장. 예, 요거는 거의 낮시장 쪽이니까 그 가깝습니다, 근처가. 네. 그래서 그 시간 때 가서 한번 둘러보시고 조금 좋은 옷들, 디자이너 느낌, 백화점 느낌을 보고 싶으시면 이제 APM, APM 플레이스, 럭스, APM 이렇게 APM 계열이 있거든요. 그쪽을 둘러보시면 좋고 뉴조는 남성복하고 그 유니섹스가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미시 옷들이 지금 1층에서 요즘 좀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동대문을 하루 정도만 둘러보시면 이제 약간의 어떻게 돌아가는구나가 보일 거예요. 단가를 일단 물어보면 머리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사실 시작이죠. 그럼 단가가 이제 예를 들어 신상마켓에 있는 단가랑 오프라인 갔을 때랑 거의 똑같이 얘기해 주시나요? 단가는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가 생기는 게 예전보다 도매 마진을 조금 더 보는 집들이 생겼어요. 이거는 뭐 물론 가게마다 다르겠지만 확실히 경기가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도매 마진을 옛날보다 조금 높게 잡습니다. 장수가 안 나가니까. 근데 도매 마진을 높게 잡아뒀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가격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 팔거나 혹은 그냥 내가 되게 예쁘거나 잘생겼거나 마음에 들거나 하면 그 가격이 조금 내려갈 만한 여지가 항상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은 이 가격에 받지만 이제 팔다 보면 한 번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다 이것도 거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온라인에다가 쿠팡에 물건을 올려서 파는 거는 판매지만 도매에 가서 물건을 해오고 자체 제작을 하는 거는 사실 거래거든요.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나한테 좀 좋은 조건으로도 해올 수 있으니까 사실 잘 팔리면 모든 게 행복합니다. 제 생각에 옷만큼 파괴력이 좋은 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하는 게 한 번 옷장사를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옷장사를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도 옷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옷이 중독성이 강해서 이게
한 번 터졌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너무 많이 팔려서 막 진짜 포장을 진짜 하루 종일 하고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을 지금은 예전처럼은 뭐 느낄 수 없겠지만 쿠팡 하시는 다른 판매자분들도 이제 대표님한테 잘 배워가지고 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쿠팡에 납품하는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 원래는 중국산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한국산을 받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오는 물건들은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그쵸, 다 포장돼 폴리백에 있죠. 포장이 네. 돼서 오기 때문에 그냥 수량만 체크해서 다시 포장을 다시 해서 그냥 되죠. 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바코드만 찍어서. 근데 국내 생산은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다림질을 해서 그대로 그냥 개가지고 대봉에 싸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일단 처음에 받자마자 수량 체크를 하고 그걸 다시 이제 개서 폴리백에 넣고 또 한 번 더 넣어야 되니까 이게 손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브랜드나 아니면 조금 스마트 스토어의 자체 샵으로 조금 단가를 받는 친구들은 그 공장에다가 요청을 해서 수량이 좀 많을 경우에 그 따로 아르바이트 이모들이 와서 이렇게 폴리백 포장도 해주는데 그것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좀 행복한 경우죠. 많이 그렇죠. 팔려야지만 수량이 제법 되면 당연히 그렇게 와서 할 수 있는데 이게 규모의 경제로 안 녹이고 겨우 몇백 장 하는데 그 이모를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 잘 팔리면 저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국산이 또 좋은 건 좋은데 유통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사실 지금 저희가 느끼기로는 막 대량으로 싸게 찍어내는 공장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런 공장들은 다 베트남이나 미얀마로 갔으니까 미얀마, 캄보디아에 양 찍어서 나오는 거 보면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는 도착 가격 1,000원, 1,500원짜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가격으로는 어차피 못 이기니까 중국은 오히려 이제 조금 이제는 좋은 옷, 디테일 많이 들어간 옷, 어려운 옷 그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옷들은 국내 생산이 가능하면 국내로 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한국에 있는 저 남아있는 공장들이 좀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로 하지 말라는 쪽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자체 제작하지 마라 그냥. 자체 제작은 그냥 하는 게 아니니까 경험 삼아 돈을 날리기에는 지금 온라인이 사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툴도 많이 나왔고. 근데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그냥 몇백 장 찍는 거는 네, 사실 진입장벽이 옛날보다는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이제 낮아졌지만 대표님도 어쨌든 그 공장을 소개하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도 계속 꾸준히 팔리는 판매자를 원하지 네, 맞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하는 판매자들보다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조율이 좀 너무 힘드신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공장이 살아야 된다고 하면 지금 동대문 도매들도 힘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이런 유튜브 몇 개 본다고 동대문 도매에 오래 했던 사람들보다 물건을 잘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매자 분들도 동대문 도매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면 1688 이런 데보다 비싼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런 면으로 만든 옷이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걸치는 옷들도 국내산의 메리트가 진짜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매 많이 둘러보셔가지고 괜찮은 도매랑 오래 거래하시고 그분들 만드는 옷만큼은 수량이 많아지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맡기는 게 좋으니까 도매랑도 관계를 잘 유지해서 500원, 1000원 차이 때문에 계속 불량이나 사고 없이 나한테 물건 대주는 사람을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체 제작은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다가 와 진짜 이 품목 하나만큼은 내가 이제 자신이 있어졌는데 이거 내가 공장에다가 좀 많이 넣어서 1년 단위로 꾸준히 팔 수 있겠다. 이 돈은 내가 날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자체 제작하시면 좋고 프로세스를 그렇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도매랑 돈도 깨지고 괜찮은 도매 몇 군데만 잡고 있으면 옷으로 돈을 못 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까지 못 가기 때문에. 대표님 이제 얼마 2024년 안 남았는데 내년의 계획은? 제가 요즘 그 회사를 좀 옮기고 있어요. 지금 원래 그 법인이 김포 주소로 돼 있는데 네. 뭐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비상주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공장을 다니지 이렇게 오피스가 따로 필요가 없어서 비상주를 이제 얼마 전부터 했는데 이제 그거 지금 옮기려고 안 그래도 그래요? 찾고 있습니다. 비상주 네네. 사무실 좀 좋은 데 있으면 비상주 좀 사무실은 소개해 주십시오. 밸런스 스페이스. 네, 밸런스 스페이스 저희 이번에 광고 받았잖아요. 밸런스 스페이스요. 네네. 근데 밸런스 스페이스가 그 지점마다 되게 여러 곳 있고 그 다음에 8년 동안 무사고 지금까지 있어요. 왜냐면은 뭐 폐업이랑 이런 거 중간에 이제 네, 그거 그런 거 아무래도 많잖아요. 위험하다던데. 네, 그리고 예, 대표님도 예. 여러 군데 알아봤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으셔가지고 8년 동안 무사고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어서 좀 튼튼한 곳이다. 그리고 가격도 할인가 해가지고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사고 안 나는 거 중요한데요. 맞아요. 왜냐면은 네. 중간에 갑자기 돈 냈는데 네, 네. 없어지면은 상담도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한번 해보시면 비상주 좋을 것 같아요. 사무실은 보니까 사고 안 나고 가격만 맞으면 네, 무조건 그쪽으로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예. 그 무사고인 게 제일 네네. 네. 중간에 바뀌면 저는 또 법인이라서 네. 법인은 맞아요. 바꿀 때마다 돈 들잖아요. 예, 등기 옮길 때마다 돈이 많이 드니까 맞아, 맞아. 한 군데 계속 잘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등기 바꾸는 것도 셀프라면은 복잡하고 40만 원인가? 예. 완전 그거 비싸. 비쌉니다. 주소 한번 바뀌고 등기하는 것만 해도 비쌉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 한번 또 그런 게 밸런스 있었네. 스페이스 예. 한번 해주시고 내년에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사실 여러 군데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동대문에 있었지만 사실은 브랜딩에 조금 갈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하고 자주 얘기하지만 전에 저희 뭐 중국에서도 얘기하고 했지만 지금 이 쿠팡도 마찬가지로 의류나 잡화 같은 것들도 결국은 브랜딩으로 뭔가 차별화를 조금 뭐 브랜딩이라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요. 아까 저희끼리 얘기한 것처럼 그쵸? 여기에 로고 남들하고 하나 다른 바꿔. 로고 하나 사실 누구나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걸 너무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이걸 조금 할 수 있는 조금 새로운 그런 방식이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예전처럼 막 혼자서 복잡하게 어렵게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고 많은 툴이 생겼으니까 저는 프로모션도 약간 그런 툴의 역할을 AI까지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 이거 한번 팔아볼래 하면 원스톱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패턴도 좀 많이 구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수량이 작아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을 지금 좀 많이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반부터 그쵸. 몇백 장씩 맞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자체 제작으로 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시작은 하고 싶지만 수량 MOQ가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좀 힘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지금 대표님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니 힘들고 괴로워도 포기하지 말고 좀 많이 팔아주세요. 맞아요. 많이 팔면 다 행복하다. 네, 진짜 많이 팔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네, 내년에는 우리 많이 팔아서 행복하게, 네, 모두가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항상 듣고 있으면 계속 듣고 싶어. 제가 MVP인데 네. 저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말이 표정이 굳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 아니요, 오늘도 재밌게 얘기 많이 해주셨고 진짜 아는 것도 많으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진짜 독서 모임도 꾸준히 하시잖아요. 그거야 저희는 빨리 유튜브 해주세요, 유튜브. 저희는 시장만 있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아서 브랜딩에 갈증이 좀 많아서 그냥 자꾸 좀 책도 보고 디자이너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혹시나 좋은 걸 많이 알게 되면 다음번에 또 대표님 한번 불러 네. 그때 또 아니 대표님 난 얘기하겠습니다. 유튜브 좀 했으면 좋겠어. 내년에. 아닙니다. 전 그거 할 정도가 안 돼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나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의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이메일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댓글로 주시면 또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쿠썸의 새로운 브랜드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요.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5년 진짜 대표님 대박 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손에 땀이. 안녕.